먼 옛날 이곳엔 1000개의 탑과 1000개의 불상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천불천탑이 모두 세워지는 날,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라 믿었다. 그러나 마지막 1000번째 불상은 끝내 일어나지 못했다. 운주사에서는 정말 천불천탑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일까? 운주사는 불과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반인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작은 절이었습니다. 그런 운주사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80년대 초 소설의 무대로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이 소설 속의 운주사는 민중들이 새 세상을 꿈꾸며 천불천탑을 세우려고 했던 혁명의 땅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는 이 황진이의 유혹에 넘어갔던 지족선사가 도력으로 천불천탑을 새기며 이 수양을 쌓는 장소로도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소설이 인기를 끌면서 이 운주사는 엄청난 관심을 끌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많은 책들은 모두 운주사에 대해서 적은 것들인데, 이것들 중에 이 책은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이 운주사에 매료된 한 독일인이 사진도 찍고 직접 글을 쓴 것인데, 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 절에 대해서 외국인이 책을 낸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합니다. 대체 운주사의 어떤 점이 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일까요? 이 현재까지 운주사는 누가 언제 왜 이 절을 세웠고 이 탑과 불상을 만들었는지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역사 스페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운주사를 둘러싸고 있는 비밀들을 하나하나 밝혀볼까 합니다. 전남 광주 무등산 끝자락의 조그만 계곡, 바로 운주사가 위치해 있는 곳이다. 절 안으로 발을 들여놓으면 일반 사찰에선 볼 수 없었던 아주 낯선 풍경과 마주하게 된다. 지그재그로 들어선 10여 개의 탑들, 그리고 계곡을 등받이 삼아 기대 서 있는 불상들이 먼저 눈에 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쌍배불감이다. 경내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돌집 안에는 두 분의 부처가 모셔져 있다. 각각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며 등을 맞대고 앉은 모습으로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뿐인 특이한 불상이다. 쌍배불감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탑들 역시 매우 독특한 모습이다. 이 같은 생김새 때문에 각각의 탑엔 재밌는 이름이 붙어 있다. 시를 감아두는 실패처럼 생겼다 해서 실패탑, 물동이를 겹쳐놓은 듯 보이는 일명 항아리탑, 그리고 옥계석과 탑신이 모두 원반형인 일명 호떡탑도 있다. 현재 운주사인 20여 개의 탑이 남아있는데 그중 어느 것 하나도 같은 것이 없다. 경내는 물론 주변 골짜기에도 사람의 발길이 닿을 수 있는 곳엔 어김없이 석탑과 석불들이 있다. 이처럼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듯한 자유로움 때문에 사람들은 운주사가 절이라기보다는 마치 야외 조각전시장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 보시다시피 전 골짜기와
산 능선을 불문하고 석불과 석탑들이 이것도 작은 것이 아니고 거대한 석불과 석탑들이 아주 그 규모 있게 잘 배치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그 석불과 석탑들을 이렇게 많이 엄청나게 많은 규모와 엄청나게 큰 이런 석불과 석탑들을 배치하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그런 파격적인 예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야 됩니다. 운주사엔 1000개의 탑과 1000개의 불상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 최초의 기록이 15세기 문헌인 신증 동국여지 승남. 그런데 여기선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선 언급돼 있지 않다. 이 같은 의문을 풀기 위해 지난 94년 운주사에 대한 발굴 조사가 실시됐다. 그 결과 중요한 사실들을 알 수 있었다. 운주사가 창건된 것은 고려 초. 그러나 12세기와 15세기 두 차례에 걸쳐 중건됐음을 확인했다. 탑과 불상이 12세기에 만들어졌음을 확인한 것도 큰 성과였다. 그런데 발굴을 통해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더 밝혀졌다. 바로 가람의 배치다. 법당은 계곡 입구에 있고 탑과 불상은 뒤쪽에 떨어져 있는 배치. 당시 불교계로선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지금 뒤에 보시는 이런 법당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뭐 요즘 들어와서 새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옛날에는 여기에 법당이 없었거든요. 바로 저 입구 쪽에 그 옛날 절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기서 그 어떤 그 신앙 행위를 했고 그 옆쪽으로 이런 골짜기 쭉 위에 탑과 불상들을 모셔놓은 것이 마치 야외의 부처님이 법당에서 이렇게 나오신 듯한, 그래서 이런 야외 공간에다가 탑과 불상을 배치하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여러 나라에서도 이렇게 불상과 탑이 야외로 모셔진 예는 뭐 보기 드문 그런 현상입니다. 전통적인 가람 배치에서는 탑은 금당 앞에 하나 내지는 2개 정도 세워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운주사는 탑의 숫자가 많은 것은 물론이고 금당과 탑이 동떨어져 있다. 이해할 수 없는 배치와 특이함 때문에 그동안 운주사는 수수께끼를 간직한 절로 인식돼 왔던 것이다. 어떻습니까? 이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의 눈에도 이 운주사의 풍경은 일반 다른 절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러한 운주사의 석탑과 불상 그리고 가람의 배치에 대해서 사람들은 지금까지 무슨 특별한 질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무정형의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석탑과 석불이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이 흩어져 있는 걸까요?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이것은 이 운주사 서편 산중터기에 놓여 있는 바위돌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모두 7개입니다.